약관과 차트를 읽는 박소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참을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허리 MRI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병을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는 허리하고 고관절까지 다 MRI를 다 찍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 질병 분류 코드는 M 코드고요. M87로 해서 질병 코드를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에서는 이제 질병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이 나갔고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의 질병을 찾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상해 후유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 거였고요. 먼저 오늘은 이제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해서 상해 후유장애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급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뭔가 말 그대로 대퇴골두로 가는 이 혈류가 차단된 겁니다. 그러면 혈류가 차단이 되니까 혈액이 가지 않을 거고 혈액이 가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될 거고 산소가 안 가니까 뼈가 썩겠죠. 그래서 뼈가 썩는 이 병을 말하는 건데요. 원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골절이나 탈구를 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과도한 음주, 보통 알코올릭스 환자분들 보면 이제 이렇게 고관절 무혈성 괴사 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인한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처리했던 건을 보면 20대, 30대 이렇게 젊으신 친구들의 이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최근 코로나19 치료나 백신 부작용 치료 과정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약이 결론은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짧게 스테로이드 고용량 쓰신 분도 있고 롱타임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관절염이라든지 혈액암 환자분들한테도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쓰이거든요. 정말 좋은 약이지만 예상치 못한 이제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해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보험사에서는 결론은 질병 분류 코드로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질병 분류 코드로 M87은 질병이다. 그래서 이건 상해 후유장애가 되지 않고 상해가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외래성, 신체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투약된 약물이죠. 우연성, 환자가 뼈가 썩을 것을 예상하고 약을 먹었을까요? 의도치 않은 사고입니다. 급격성, 시간적으로 갑작스러운 것뿐 아니라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결과가 발생한 것도 급격성으로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의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과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도 우연한 사고로 일단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사건을 맡으면 환자분의 차트를 A부터 Z까지 쭉 보거든요.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프로그레스 노트, 약물 기록지. 왜냐면 이 간호정보조사지에 보면 환자분들의 술 먹는 거 얼마나 드시는지, 잠을 얼마나 드시는지, 약 드시는 게 있는지 이런 게 다 써있고 간호기록지에도 종종 써있는 경우가 있고요. 프로그레스 노트에도 써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어쨌든 술 때문 아니냐, 기왕증 아니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한테 다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면책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총 용량의 스테로이드 용량을 카운트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마다 이 약물이 이게 1g이면 얘 2g과 동일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물, 어떤 약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경로가 경구를 먹었는지, 주사제로 들어갔는지, 아이브인지 IM인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섭취가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드신 건지. 최근에 보면 정말 젊은 층한테 발생하는 무혈성 괴사, 이거 무혈성 괴사가 고관절에 오는 게 젊은 층한테 오는 게 이게 정말 흔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그 기록제 보면 투약 후의 증상 발현이라든지 그 약물의 그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 요거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해서 상해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관들 중에서 보면 구약관에 보면
의료처치 면책 약관들이 들어있는 약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다른 경우들은 이 약관, 의료처치 면책 약관이 없다면 그래도 저희가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관, 보험약관 참 어렵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작성자 불이익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확대 해석 금지 원칙. 약관이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하게 해석해야 된다. 보험금을 안 주려는 사유로 함부로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서 그리고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관절 무연성 괴사로 인해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수까지 하셨는데 후유장이 못 받았다? 그 원인에 따라서 이게 질병이 아닌 상해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그 의뢰인 같은 경우도 양쪽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전 건이라서 양쪽 인공관절 수술에서 총 60%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납입 면제까지 다 지급 처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고관절 통증으로 해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으셨는데 이거 정말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댓글이라든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용량 카운트 한번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 앞으로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